자, 오늘 강의는 비위 허한 비위 허한 중어근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비위가 허하고 하나다 이런 뜻인데, 우선 족태음 비경에 관련된 거를 예전에 강의를 해드렸듯이, 족태음 비경은 족태음 비, 이 비는 오장상의 토에 속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용은 습토, 태음 습토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토와 토가 거듭됐다 해서 뭐예요? 토는 무슨 깨죠? 택택깨다. 택깨예요, 택깨. 그래서 중택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비위 허한이라는 건 뭐냐면요, 태음 습토는 쓰임 자체가 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습은 수분과 같죠, 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태음 습토의 그 족태음 비경의 그 쓰임새는 운화작용을 합니다. 운화작용. 쉽게 말하면 습을 움직일 수 있는 기운을 가진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습이 정체되어 있다. 정체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여 있다. 그러면 운하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수분이 정체되면 차가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습이 운하가 되면 차가워질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허한이다. 그래서 허한증, 비기가 허하면 한증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위는요, 제가 옛날에 경락에서 말씀드렸듯이 족, 양명, 위라고 했어요. 위는 오행상에 토에 속하거든요. 그 다음에 양명하면 조금, 말을 조자입니다. 조금. 말을 린다는 뜻이에요. 말을 린다. 그래서 비위 허한이라는 거에서 위를 왜 집어넣냐면요, 양명 조금, 이 쓰임이 말린다, 뭔가 말린다는 뜻이에요. 습을 말려주는 작용이잖아요. 근데 족양명 위에 그 조금이 약하면 말리는 작용이 약하기 때문에 습이 어떻게 돼요? 정체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습이. 그렇기 때문에 위도 약하면 허하게 되면 한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말리는 작용이. 그래서 비위 허한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또는 이 비위 허한 증상을 비위 양 허다 이렇게 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이 쓰임의 용이, 이 용, 여기에 그 태음수토의 용, 이 용이 양에 속하는 것이 허하다. 그래서 비위 양하다. 택계에서 보면 중태택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괴상이
음과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위도 양기가 있고 음기가 있잖아요. 이게 약하다. 그래서 비위 양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비위 호환 증상의 대체적으로 그 증상들이 예전에 경락에서 이 조경명 위경이 약하면, 특히 허한 증후이 나타나면 차갑기 때문에 그 순환 기능에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순환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위는 마치 계란을 닭이 품는 그런 형상이라고 해서 불임이 올 수가 있어요. 이 비호환 증상이 있으면. 그래서 불임하고도 비호환증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임신이 된다 하더라도 임신 오저라는 게 있거든요. 오저증. 굉장히 힘들죠. 오저증이 생기면 막 구토를 하려고 하고 메스껍고 막 이런 임신 관련된 오저증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신하기 전에 비양어나 비호환증을 치료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임신을 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임신을 해서도 비위호환증이 치료가 되지 않으면 임신 중에도 한약을 드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비호환에 대한 그 관련된 증후군에서 또 설명하기 전에 예전에도 비하고 상통되는 게 있다고 설명을 했을 거예요. 비와 상통되는 거. 뭐라고 설명해 드렸죠? 비는 뭐하고 상통된다고 했어요? 소장. 소장하고 상통관계입니다. 소장하고 상통관계. 그래서 비병이 들면 소장의 화를 사하라. 만약에 소장의 병이 들었으면 비토를 윤하라. 이런 이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족태음 비경의 그 상대, 견제한다고 했죠? 상대 경락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상대. 견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족태음 비경이 제어할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죠? 족은 수로 하는 거예요. 수, 양명, 대장이 또 견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대장에 관련된 것도 같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족, 양명, 위. 이것은 또 견제하는 게 뭘까요? 수, 태음, 태다. 이거 강의 다 해드렸던 거예요. 양명조금은 태음수토로, 태음수토는 양명조금으로 이렇게. 그래서 폐에도 연관돼 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그 족태음 비경의 비밀, 수양명 대장경의 비밀, 족양명 유경의 비밀, 수태음병의 비밀에 대한 강의를 해드렸어요. 요거를 한 번 더 강의를 들으면 더 근접하게 이 강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통관계, 견제관계도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비호환증은 특히 불임에도 관련이 되어 있다. 대부분 이제 그 현대의학적으로 그 소화기계에 관련돼 있죠. 소화기계. 소화기. 이 비호환은 소화기에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소화기 전반에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 이것이 이제 오래되면 소화 흡수 장애가 일어나요. 소화 흡수 장애. 흡수자리를 갑자기 이렇게 쓰죠. 흡자 숫자. 흡수의 작용이 이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비호환증은 소화기계에 관련된 기능 저하로 되어 있어요. 또 그러면서 에너지 대사가 저하될 수 있어요. 그리고 소화관이라든지 또는 말초 순환부전도 관련돼 있죠. 화환 증후군이니까요. 그 다음에 복강 내에 말초 혈관이 수축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장의 윤동작용이, 이렇게 움직이는 윤동작용이 부족하겠죠. 왜냐면 혈액이 잘 안 움직이니까. 그렇게 되면 또 가스가 정체돼요. 그러면서 이제 한의학적으로 그 가스가 정체되면 수분 정체가 생기면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꼬록꼬록 소리 나는 유음이라고 하거든요. 유음, 이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학적으로는 소화기 기능의 저하, 소화기 흡수의 장애, 에너지 대사의 저하, 복강 내 말초 순환 장애, 그 다음에 혈관 수축, 그 다음에 그러면서 가스 정체되고 유음이 온다. 이게 현대적으로도 지금 비호환의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호환의 이제 한의학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했던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망진을 한다고 했어요. 망진에는 우선 안면 자체가 이 비호환 증후는 안면 있잖아요. 안면, 그 다음에 입, 그리고 안면 구순, 입하고 입술, 이런 것들이 창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창백해요, 대부분. 망진을 해보면. 그 다음에 코 있죠, 코. 우리 코의 그 전반부, 이렇게 코에 이렇게 코가 있으면 대부분 이제 한 요런 정도, 이렇게 이 정도, 이런 정도의 전반부에 오색을 관찰해야 돼요. 색의 변화, 이거를 황색인지 또 빨간색인지 이런 관찰을 하게 돼요. 그리고 코의 상부가 또 노란지, 코가 빨간지. 코가 빨가면 대부분 그 발병 직전으로 우리가 진단을 하거든요. 비호환증에. 그 다음에 입술이 대부분 노란색이 될 때는 이 병이 지금 이완됐다. 이렇게 그 관양 절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콧구멍의 그 병변 부위에 그 상현부, 특히 이제 이게 코가 있으면, 이렇게 코가 있으면 특히 요 상현부, 약간 이렇게 콧구멍이 있고 이렇게 상현부, 이런 부분들이 그 위병변의 어떤 종류도, 위에 병변 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관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을 보거든요, 대부분요. 목. 그 다음에 가슴.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골격 상태. 이런 것들이 위 기능하고도 관련이 돼 있다, 이 말이죠. 위와 관련돼 있다는 거죠. 또, 입술을 제가 본다고 했죠? 입술이 삐뚤어졌는지. 그리고 입술이 삐뚤어지면 어떻게, 입술에 장금 있죠? 주름. 장금 주름이 있는지. 이런 관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목에는 목이 부어 있는지.
그리고 목구멍이 마비된 상태가 되어 있는지, 연화작용이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우리 한의학적으로 시동병이라는 게 있고 소생병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바로 시작되는지, 예? 이걸로 인해서 다시 어떤 병이 있는지, 이런 시동병을 목에서도 관찰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설진을 해야 되겠죠. 설진을 빠뜨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영찰석의 설진, 혀를 보는 거죠. 설질은 어떻게 할까요? 허안이니까. 설질은 담백한 색깔이다. 그러면 설태는 어떻게 했어요? 습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하얀색이면서 매끌매끌하다 이 말, 백활하다. 그러면 비호환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설진도 망진에 속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항상 말했던 들어야 된다. 이 문진.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한의학에 굉장히 변증을 하는데, 확진을 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돼요.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환자들이 대부분 호소하는 증상이 뭘 것 같아요? 우선 비환장은 힘이 없어요. 그러면 무력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무력하니까 권태감이 있단 말이에요. 권태자 이렇게 쓰죠? 권태감. 무력하면서 권태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식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식욕도 부진해요. 식욕 부진 증상을 호소한. 그러면서 숨이 이상하게 차요. 숨이 차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복창증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복창. 밥도 많이 안 먹는데도 빵빵하게 배가 부어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복창증. 심하면 뭐가 일어날까요? 배도 아파요. 복통이 자주 일어나요. 그리고 이 복통은 냉자죠. 냉하면 어떨까요? 냉하면 더 심해져요. 복통이. 따뜻해지면 경감돼요. 복통이. 그럼 이거 비호환증이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토감 같은 거 뭐라고 할까요? 매식매식한다? 그 구토가 꼭 있는 건 아닌데 구토감, 토할 것 같은 매식거려요. 멀미하는 것 같아요. 차도 안 탔는데. 그리고 침이 많아요. 침이 어떤 사람은 막 줄줄 흐르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자기가 입을 다물었는데도 침이 막 흘러내리는 경우. 이건 100% 비호환입니다. 중풍 환자에도 비호환증이 있거든요. 이건 비호환이구나. 수족이 어떻게 할까요? 따뜻할까요? 차가울까요? 수족이 냉한 편이죠. 그리고 복부도 차가울까요? 따뜻할까요? 복부도 차갑겠죠. 냉하다 이 말이에요. 수족과 복부가 자꾸 냉합니다. 차가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지러워요. 빈혈 증상도 나타나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대변은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니상이라고 하거든요. 딱딱하게 보지 않고 약간 찰흙처럼, 또는 묽게 봐요. 수양변. 환자들이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는 변비가 있는 것 같아요. 변비도 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선
환자들이 대체적으로 호소하는 비호환 증후군에 대한 그 병원에 찾을 때 증상들이나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들이 제가 꼭 가져오는 그 현대의학 질병, 또 지금 치료 중에 있다고 하는 질환, 저 신경성 위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입니다. 만성 위염이래요. 이런 환자. 어떤 사람은 자꾸 가슴이 아프니까 늑간신경통이래요 라고 진단받은 환자도 있어요. 아까 빈혈이 있다고 했죠? 재생 불량성 빈혈로 진단을 받고 지금 약을 복용 중이에요. 또는 신경성 위염 말고도 위, 십이지장, 궤양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거나 그런 질환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뭐 이제 소화도 불량되겠죠? 소화불량증이래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임신에서 구토 증상, 임신 구토증, 임신 중에 아까 임신 구토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임신 중에 오시는 환자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두통이래요. 머리는 이상이 없어요. 사실은 비호환증이거든요. 편두통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까 혈흔 증상에 메니에르 증후군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환자도 있어요. 딸꾹질, 신경성 딸꾹질이 있다고 그 딸꾹질에 압려서 오는 그런 환자. 또 어떤 분은 횡격막 경련증이래요. 이렇게 진단을 받은 사람. 장관이 유착됐대요. 장관 유착증 환자. 이것도 한의학으로 치료가 잘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요관에 결석이 있대요. 이것도 비호환입니다. 비호환이 되면 혈관이 수축되기 때문에 그 요관에 여러 가지 물질이 어때요? 이동 상황이 안 되고 성분이 수축할 수가 있어요. 차가우니까. 그래서 요관 결석증에도 관련된 비호환 증후입니다. 이것도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그 비호환증인데 협심증, 아까 상기 호소하는 중에 협심증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경련성 변비래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수족의 착용은 레이노시병이라는 게 있거든요. 파래지는 거. 이것도 비호환 증후군이에요. 이것도 한의학의 치료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말초순환 장애가 오니까 수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각화증 이렇게 쓰던가? 각화증. 수장이 손과 발바닥이 딱딱해지는 건가요? 두꺼워져요. 이것도 사실 비호환, 이거 치료 잘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혈전성 정맥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에요 라고 하는 환자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성은 골반 내 순환 부전에 이제 부정성 출혈인가요? 골반 내 순환 부전 부정출혈이다. 부정출혈. 생리가 아닌데도 자꾸 그 출혈이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월경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연돼 있다고 해서 월경지연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 방문을 합니다. 이게 지금 모든 비호환증에 관련된 현대학의 병명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그 한의학은 제가 또 말씀했지만 신경성 위염, 만성 위염, 늑간신 이거를 가지고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비호환증에 관련된 증후군에 관련된 것이 관련 질환이라는 거지, 만성 위염, 뭐 재생불안 빈혈 이렇게 병명을 놓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현상을 놓고 치료한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현대의학적으로 가지고 오시는 병명들입니다. 근데 한의학으로 치료가 참 잘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호소하는 것을 다 들었으면 물어봐야 되거든요. 뭐라고 있죠? 세 번째 뭐라고 있어요? 여기 칠판이 문다. 물어봐야 돼요. 문진. 뭘 물어보냐? 한의사들이 첫 번째 오심 구토, 네? 오심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물어봐요. 구토. 그러면서 하리가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복통하고 구토가 겸해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처방을 할 때 그 관련성에 대한 처방 약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통, 편도 두통이 있어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두통하면 내 뇌혈관에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CT를 찍어볼까? MRI를 찍어볼까?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도 있어요. 머리가 하도 아프니까. 근데 사실은 머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현상의 결과입니다. 결과. 그리고 CT와 MRI 나올 정도면 한의원에 방문할 정도가 못 돼요. 이미 쓰러져 계시거나 걷질 못하죠. 그래서 대부분 환자분들은 결과에 대한 걸 집중을 많이 해요. 머리를 찍어봐야, 물론 찍고 싶다고 계속 물어봐요. 찍어봐도 돼요. 근데 CT 웬만하면 뭐 방사능 노출 심하니까 뭐 MRI 정도는 한번 찍어봐서 정상이다. 그러면 우선 정신적으로 뇌에는 이상이 없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사실은 머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비허안에 관련된 것이 치료가 안 돼서 결과가 여기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두통의 정도. 그러면 또 어디 있어요? 어지럽다. 환자들이 막 어지러워서 걷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천장이 빙빙 돌고. 그러면 대부분 환자들은 뇌로 생각해, 뇌. 사실은 혈흔 증상은 물론 뇌에 어떤 병변이 있어 올 수 있지만 대부분 한의학 결과입니다. 원인이 아니에요. 다른 데서 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에 비호환을 치료하면 혈흔과 두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위치가 굉장히 원인 치료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꾸 환자들은 그 결과, 지금 나타나는 부분에만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통과 혈흔의 정도가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는가, 이거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족이 아까 레이노시병이라든지 수족이 차다고 했잖아요. 수족의 차가운 정도, 그 다음에 거기에 연관성에서 배가 본인이 정말 차갑게 느끼는지, 복냉 증상에 대한 유무, 그 관련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수족과 복의 관련성. 그 다음에 이제 여자분은 월경전에, 월경전에 통증이 있는지, 월경통, 생리통이죠? 월경전에 생리통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비호환에 굉장히 밀접해요. 그리고 생리를 하면 월경통이 없어져요. 한 중에는. 월경전에 아픈지. 그 통증의 유무도 물어보게 됩니다. 5번째. 복통이 있어요. 비호환증, 아까 복통이 있다고 했잖아요. 복통이 등 쪽으로, 등 배부로, 방산통, 배도 아프면서 등까지 아픈지, 이것도 여쭤봐야 돼요. 그리고 배꼽 주변, 제부라고 하죠. 이 배꼽 자체, 제부에 경련이 일어나는지, 그것도 물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대변이 술술, 그 이상인 경우, 좀 진흙처럼 보는 경우, 대변이 어떻게 잘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잘 안 나오죠. 그래서 환자들이 변비라고 해요, 사실은. 변비가
니상변을 보려면 힘을 줘야 되거든요. 끈적끈적하니. 그래서 대변이 시원하게 나오는지 아니면 물로 죽죽 싸는지 수양변을 보는지 그리고 가늘고 잘게 끊기는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처방을 할 때 비호환을 처방을 할 때 넣고 빼고 하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사지가 차가우면서 냉하면서 저린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마비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이제 한의사들이 문진을 하는 거예요. 왜 할까요? 비호환을 진단을 하기 위해서 그러지만 처방 구성이 또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의 질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진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확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한다고 했지 한의사가? 칠판이 절진이라고 했어요. 절진 또 촉진 만져봐야 된다. 맥진. 자 그러면 우선 환자를 제가 항상 그 모혈을 보라고 했어요. 비의 모혈이라는 혈이 있어요. 이것은 장문혈이라는 혈이 있거든요. 이 장문혈은 원래 족골은 간경에 속하는 경락에 있는 혈이에요. 하여튼 장문혈을 진단을 해야 돼요. 색깔도 봐야 되고 만져봐야 되고. 예? 그리고 이 장문혈은 오장, 우리 장이라고 하죠. 오장이고 장. 오장의 회열. 모두 모이는 혈이다. 그래서 장의 회열이라는 그 명칭을 줬어요. 장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는 간경락에 있다. 그리고 환자를 등에 엎드려서 뭘 봐요? 비수혈, 비유혈. 이것은 제1흉추 양방 1.5분에 있어요. 그래서 비수혈을 눌러보고 아픈지 안 아픈지 만져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위의 모혈은 뭘까요? 예전에 위의 모혈도 알려드렸죠. 중요한 우리가 침 맞으면 소환될 때 중환. 그렇죠? 중환은 반드시 촉진, 복진을 해봐야 되겠죠. 또 위의 유혈, 이수혈이죠. 이것은 제12 흉추하 양방 1.5전에 있어요. 이것도 이수혈도 만져봐야 돼요. 그래서 모혈과 유혈을 우선 항상 우리가 촉진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맥진은 어떻게 할까요? 맥은 어떨까요? 비허한 증상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하다. 맥이 침, 물속에 돌을 던졌을 때 돌이 있는 침맥이라 이 말이죠. 셀까요? 약할까요? 허하니까 침세맥이다. 이거를 관찰합니다. 그래서 맥이 약한 맥이에요. 허한 증상은. 그리고 이거를 또 연하면서 활 쏘듯이 현하다. 현맥이다. 이렇게 한의사들이 이제 맥진까지 해서 이건 정말 비위 허한 증후군이 확실하구나 라고 확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째, 이 모든 것이 확진이 되면 이제 치법을 강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속을 따뜻해 온중 산안법이다. 따뜻하게 하고 한을 흩어지게 하는 온중 산안법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가 약하니까 건비 비주나 건비 익기 시키는 거예요. 비계를 강하게 습을 운화시킬 수 있는 건비 익기법을 씁니다.
그 다음에 임신이라든지 뭐 이것이 자꾸 메스꺼리고 오저증이 있다. 우선 온이법을 쓰거든요. 그러면서 복통이 있으면 온이 지통시키는 법, 온이지통법을 또 강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악이 기를 밑으로 하기하고 그 강역증, 구토 증상이 있기 때문에 하악이 강역법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련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죠. 해경인가? 해경 어떻게 됐어요? 지통시법 이런 것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익이 기를 움직여서 담이 없도록 이익이 화담법도 강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인 경우는 통락시킨다고 그죠? 통락을 시켜서 생리를 조경, 다스린다. 통락조경법. 그 다음에 영양상태가 안 좋은 빈혈이나 이런 것은 양혈도 해야 되거든요. 양혈 하면서 통맥시키는 양혈 통맥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활혈법도 있어요. 활혈화. 정치되면 어혈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처방 구성할 때 치법에 대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자들마다 처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비호환도. 그래서 비호환증에 관련된 환자들의 증후군을 정확히 진단하면 아까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현대 병명도 치료가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제가 말했던 그 상통 관련된 치법, 소장, 비에 일단 소장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견지하는 비하고 뭐라고 했어요? 대장. 그 다음에 위는 폐. 이런 것들이 이제 침으로도 관련돼서 서로 이렇게 기울었으면 올라가면 이걸로 내려주고 이쪽이 올라가면 내려주고 이렇게 해서 견지하는 침법도 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한의학이에요. 그래서 비호환증에 대해서 오늘은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